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레이 그리고 더뉴 레이에 대한 시세를 안내해 드리려는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하다가 이제 적정 매물도 이제 제가 요즘에는 하나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그것도 곁들여서 같이 설명해 드리고 그랬었는데, 레이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500부터 600, 600부터 700, 700부터 800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번 오늘은 금액 순서로 한번 해볼까 했는데 없더라고요. 좀 비싼 매물만 추천을 해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2021년에 제가 거의 소개를 많이 못 해드렸습니다. 제가 주력으로 많이 판매했던 경차는 올류 모닝입니다. 스파크도 간간히 판매를 했었었는데 더 넥트 스파크도 제가 소개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조금 판매를 많이 했던 경차는 거의 올류모닝, 그리고 한 10% 비중으로 뉴모닝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아마도 제가 2021년에 레이를 판매했던 그 대수는 5대가 채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팔기가 좀 힘든 차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레이 타시는 분들 많으시고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그렇게 소개를 많이 못 해드렸던 부분은 좀 비싼 차량 위주로 소개를 많이 해드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부분이 좀 있고, 찾으시는 분들은 다 600, 700, 800, 800까지도 많이 안 찾으시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보니까 900 이상은 봐야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는 순서는 지난번 모닝편을 안내해드렸던 영상을 혹시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아실 텐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가는 이 금액부터 판매하는 게 보였다 라는 부분이고, 끝 가격은 이 가격 이상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가격까지는 그래도 판매되는 차량으로서 끝 시세로 보인다 라는 관점으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요. 적정 시세는 이 가운데 금액 노란색으로 체크된, 오늘은 모든 표가 그렇진 않은데 오늘은 이 노란색 금액이 적정선이다. 그리고 또 적정선을 보려고 한다면은 올류모닝 400으로 보시려고 하시면은 제가 조금 판매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 가운데 금액 전후로 500 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운데 텀이 150이니까 75만원 더해서 275만원 내지는 300초 이 정도 이제 소개해드리는 게 좀 적정하다 라고 보여지고요. 더뉴모닝 같은 경우에는 550으로 보시려고 하시면은 골라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싼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싼 거거든요. 이게 싼 게 아니라 이게 시작가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좀 고르고 여러분들께서 흰색에 내비 있고 좀 깨끗한 차량을 구하시려고 하신다면은 한 7, 800선 이렇게 가운데에서 나중 금액 사이로 보시는 게 좀 적정하다. 그 비싼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적정가다. 진짜 비싼 거는 이 금액까지는 살 필요가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고요. 오늘 보시면은 여기 450의 텀인데 225만원을 더하게 되면은 825만원 정도가 적정선의 가운데 정도 되는데, 1050까지도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요. 불과 2년 전 2020년 중순 혹은 말까지만 하더라도 800선에 괜찮아 보이는 차량이 있었고 소개를 해드렸고 문제없이 연락이 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1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레이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전화가 안 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려고 하다 보니 지금 이게 수요에 비해서 찾으시는 분들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매물 대수는 엄청 많아 보이는데 괜찮은 차가 많이 안 보인다라는 거는 이 차가 역시나 원가 절감된 부품으로 많이 만들어진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다른 차종에 비해서 좀 심각한 좀 내구성에 좀 안 좋은 부분이 좀 느껴진다라는 부분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더뉴레이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지 지금 2017년 12월부터 2018년 형부터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별 탈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거의 모양만 바뀐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텀이 6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나면은 레이만큼 냉각수라든가 미션이라든가 연비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으실까. 레이는요 모든 부분의 연비 그리고 가성비 이런저런 걸로 봤을 때는 모닝이 좀 납니다. 하지만 레이는 비싼 부분이 있고, 모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키로수가 킬로그램 무게가 한 800kg 정도 됩니다. 근데 레이는 1톤이 넘어요. 공차 중량, 사람이 안 탄 중량만 하더라도 1톤이 넘기 때문에 경차 치고는 조금 무겁다. 그래서 연비 부분에 대해서 밟는 대로 안 나가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거는 800kg대인데 이거는 항상 사람이 기본적으로 한 4명은 타고 가는 듯한 느낌이라고
봤을 때 올류모닝이 항상 4명이 탄다라고 봤을 때 연비가 잘 안 나오겠죠.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레이는 연비가 잘 나올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공차 중량에 공인 연비를 좀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난 불만 없이 잘 타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레이를 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익숙해지신 부분 좀 있지 않을까 싶고 하나 제가 약간 노파심에 좀 넘겨짚어서 조금 오지랖을 떨자면은 아마 레이를 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차량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냉각수라든가 미션 오일 과하게 좀 점검하시고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프레스티지 모델이고 그렇습니다. 좋은 등급 위주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한번 적정 매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찾아보기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정가는 중간 텀이 450이기 때문에 반 가격인 250을 더해서 825만원 그리고 1000 넘기는 거는 좀 이게 좀 됐는데 신차 가격이 뭐 비싸봐야 1200에서 1600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한 10년, 11년 정도가 지났으면 이제 떨어질만 한데 괜찮은 매물이 없어요. 그래갖고 조금 인기가 있는 흰색 같은 경우에 좀 비쌉니다. 그리고 쥐색도 좀 이제 싸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뉴레이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요도 많고 해서 좀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금액이 150, 750 정도이기 때문에 375만원 정도를 더하게 되면은 중간 가격은 1225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600까지 쓰시더라도 비싼 게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시세가 좀 잘 안 떨어지는 특징이 레이에는 있습니다. 자, 환경 설정 딜러 전산 이거 유튜브에서 엄청 유명한 업체들도 이 부분을 뭐 100만원 그리고 심지어는 200만원 그리고 50만원 이렇게 올리면은 자 보세요. 아무거나 찍어서 이렇게 보면은 자 가격 순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560짜리 그리고 570짜리 570 570 580 50만원씩 더하면은 6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20이 될 겁니다. 그리고 630이 되겠죠. 한번 더해볼게요.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10 아까는 50만원 빼면은 560이었던 차들이 이렇게 금액이 오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빼보겠습니다. 다시 0으로 환경 설정을 바꿔서 다시 한번 보면은 560, 570 이렇게 원래대로 바뀌어있는 이 금액이 원래 금액이다. 그리고 이 금액에서도 조금씩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여기는 허위 매물을 도와주는 업체니까 무조건 믿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TV에 예전에 출연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 뭐 케이블 TV 이런 데서 나왔던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믿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환경 설정을 꼭 물어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 이 금액이 정찰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깎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딜러가 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자, 직원인 2명이 있다고 한다면 둘이 나눠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좀 이제 전문 용어인 나눠 먹는다라는 얘기를 좀 제가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수수료 30이나 40만원 갖고 2명이서 나눠서 이제 수익을 얻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50만원씩 업하기도 하고 수수료도 좀 이제 비싸게 받기도 해서 어떤 업체는 150대를 한 달에 판다라고 제가 이제 전에 들었는데 이게 제가 제 차를 그 업체에서 허위 매물 도와준 업체 유튜브 업체에서 제 차를 50만원 업해서 판매한 정황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150만원씩 남았다라고 했을 때 150대를 팔면은 한 달에 2억 2,500인가 그래 보이더라고요. 좀 약간 뭐랄까 난 뭐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조금 이제 들었었는데 여하튼 아무 업체나 믿고서 구매하시면 안 된다. 정직한만을 믿고 여기는 믿을만한 업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시세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 보여달라. 환경 설정 보여달라 하시기 좀 어려우시다 라고 한다면요. 이 차량 넘버가 48 우리 우에 8738 이 차량을 혹시라도 보셨다 라고 한다면 이 차량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셨을 때 이 차량 금액이 570입니다. 근데 보니까 620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 설정 올린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환경 설정을 보여달라고 안 하더라도 환경 설정을 보실 수 있는 물어보실 수 있는 방법은 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10만 킬로가 이게 경차는요, 키로수가 예를 들어서 9만이다 라고 했을 때 제 느낌적으로 이 차량의 내구성은 일반 준중형, 중형, 대형에 비해서 곱하기 2 정도 느낌입니다. 그래서 9만 킬로를 보면은요, 준중형, 중형, 대형에 곱하기 2니까 18만 킬로 같은 느낌의 내구성을 보여줄 때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 정도로 상태가 좀 그래 보일 때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은 제가 한번 골라보려고 했던 차입니다. 색깔이 민트색이라서 그렇지 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진을 봤을 때는 이 사진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기 앉는 운전석 쪽 방석 쪽이 좀 눌려 있거나 물어 있거나 좀 늘어져 있거나 하는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 실내 이런 가까이 클로즈업 된 사진에 먼지, 스크래치 이런 부분이 좀 해졌다라든가 하면 좀 험하게 관리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좀 하고, 이런데 먼지가 좀 껴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보고 바로 성능으로 넘어갑니다. 디테일하게 사진 안 보고 검사 날짜가 좀 많이 지나 있는지 보고, 튜닝 있는지 렌트 있는지 보고, 이런 건 잘 안 봅니다. 성능장에서 이런 것까지 검사를 잘 안 하고 일단 가라로 좀 할 때가 좀 많기 때문이죠. 전문 용어 가라로 볼 때가 좀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이건 잘 안 봅니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환된 이력이 엄청나게 많으면, 이게 만약에 이쪽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었으면은 이 차량을 좀 이제 캔슬하고 스킵할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뒤 휀다가. 근데 밑으로 내려보면은 있을 수도 있었는데 뭐 별 내용이 없었는데 이거를 온전히 믿을 수 있냐, 일단은 한 7-80%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면 금액적인 가성비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민트색이라 싼 겁니다. 키로수가 10만이 안 되는데 590에 디럭스가 아니라, 디럭스 스페셜이 아니라 럭셔리인데 이 가격에 맞다라고 한다면은 무사고입니다. 이게 사고차 아니야? 뭔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 세 번째 그림에 9번과 18번 안쪽에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유사고로 들어가고, 뒤 휀다도 X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자 사진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위에부터 밑에가 여기 끊어지긴 합니다만, 이렇게 분리가 됐긴 했습니다만, 여기 뒤 휀다가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사고로 일반적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은 점검자와 모든 딜러들이 웬만해서는 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인, 거의 아슬아슬한 무사고다, 사고가 없음, 단순 수리는 있음,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 체크가 안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은 아니고, 실물을 봤을 때 약간의 흔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생각으로 이 차량을 무조건 사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여기 옵션 정보란에 다 찍혀 있습니다. 경차가 4612 만무하고,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뭐 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크루즈 컨트롤이 없을 부분이 크고, 레인은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오른쪽 B필러가 없기 때문에 썬루프가 안 들어갑니다. 뭐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옵션 정보라는 모든 차를 이렇게 대충 막 찍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하나만 찍어야지 메모리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하나만 찍히는 경우, 아예 안 찍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옵션 정보라는 절대 보지 마시고 사진으로 보시는 쪽을 강력하게 권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성능 점검상에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만약에 10월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11월 초라라고 한다면은 뭔가 안 팔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고요. 그 다음에 점검자 의견란에 뭐 잘 모르는 내용이 엄청 덕지덕지 있는 경우가 이 레인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 있게 봐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를 보시는 분들은 좀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일단 흰색, 그 다음에 베이지색, 그 다음에 쥐색,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검정색, 뭐 이런 식으로 요 정도의 색깔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럭셔리라든가 뭐 이제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 6대4 폴딩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고, 아예 몰랐던 분들이 또 계시고, 시트가 한 번에 넘어가는,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트가 있고요. 무조건 일체형으로만, 그리고 한쪽만 이렇게 내려가고 두 쪽 다 이렇게 하고 한쪽 올리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6대4 폴딩이 되는 뒷자리 시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모르셨다고 한다면은 미리 아시면은 또 볼차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원래 모르셨던 처음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레이 디럭스 스페셜 이런 거를 혹시라도 봤을 때 이 사진을 좀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는데,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있는지, 그 다음에 휠, 이런 그냥 은색깔 알루미늄 휠만 있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에어컨 이렇게 돌리는 방식인지, 스마트키 요즘에 좀 많이 찾으시는데 사진을 안 보이면 일반적으로 이제 스마트키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 정보라는 아예 보십시오. 이거 다른 차인데 이것도 다 찍혀 있습니다. 보시지 않는 쪽을 권해드리겠고요. 620입니다. 키로수는 84,000km, 연식은 12년 10월식인데 연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어차피 생긴 게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시세는요 연식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키로수에 따라서 매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집중해서 보시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식은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있는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매립이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 핸들 리모컨과 호환이 안 될 때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핸들 열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부위가 아니라 이 부위에 버튼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핸들 열선은 없는 모델이고, 혹시라도 따로 장착을 하시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설치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를 예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들 열선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없는 차를 가성비 있게 구매를 하신 다음에 핸들 열선 있고 좀 괜찮은 차는 또 비싸요. 800, 900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차를 선택을 하셔서 따로 장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키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키 자리는 원래 여기인데 따로 싸제로 장착을 하면은 이 키박스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보기 안 좋을 수 있고, 싸구려로 하게 되시면은 사용감이 좀 안 좋을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 기록부에 검사 날짜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앞뒤로 끝 날짜에 앞뒤로 한 달까지 유효이기 때문에 올해 11월 10날까지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튜닝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고 이력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미세누유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걸러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원동기 쪽에 오일 누유 쪽에 하나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차 같으면은 볼만하다 그래도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레이는 이상하게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렸을 때 블럭 누유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걸리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점검자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모르는 내용이면은 그냥 걸러야 되는데 좀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개인적인 강력한 생각이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들어온 날짜가 이렇게 1월 19일로 좋다라는 거는 좀 희소식이긴 한데, 요게 있기 때문에 블럭 누유라는 거는 실린더 블럭, 그러니까 엔진 쪽에 관련된 부위이기 때문에 그냥 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 어떤 괜찮아 보이는 차를 찍던지 뭔가 별로였었습니다. 제가 미리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성능점검 기록부 이게 클릭을 했을 때 650인데 키로수가 81,000이면은 조금 프레스티지인데 아무리 빨간색이라고 하더라도 좀 적절해 보여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날짜 딱 보니까 올해 12월 검사 날짜 보니까 올해 12월 16일까지 좀 여유가 있고, 튜닝 렌트 없습니다. 안쪽까지 먹은 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뭔가 더 있는지는 봐야 되긴 할 것 같고요. 웬만하면 이렇게 두 개 체크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미세누유 하나 정도 있는 거는 아예 안 보는 쪽은 아닌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쪽은 일반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좀 거르는 쪽을 권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양 사이드실 찌그러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이드실은 여기 밑에 부분입니다. 여기 밑에가 실제로 보면은 좀 눌려있다. 차가 전반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여기 다 어딘가에 눌려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뒷자리 열선이 있으면 웬만해서는 뒷자리에 6대4 폴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핸들 열선 버튼의 위치는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요, 운전석의 허리 밑에 요추 쪽을 지지해주는 받침대 부분 뒤에 허리 부분이 나오고 들어가게 하는, 앞쪽을 누르면은 나오고 뒤쪽을 누르면은 들어가는 그런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이런 거 다 있고 한데, 여기가 보면은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트렁크 공간이 또 이제 보이면은 또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확실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물을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 없으신 분들은 보셔도 되겠지만 여기 밑에가 눌려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수리를 굳이 한다고 한다면은, 물론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밑부분 수리하는 데 있어서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좀 밑에 부분이라 작업하기 좀 힘들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15만원을 중고차 매매단지 근방의 판금 업체에서 이상 받는 경우는 흔치가 않는 것처럼 제 경험상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잡는데 한 30 정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딜러가 부르는 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15만원이 확정적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좀 비싸게 받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0에서 15만원 정도 받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물도 한번 봤었는데요. 루프렉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괜찮아 보이는 매물만 찍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차 669만 원이라고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금액을 설정을 해놓으면은 670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능 봐보세요. 이거 옵션은 다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차를 옵션 정보라는 아예 안 보시는 쪽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검사 날짜는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 4월 10날까지이기 때문에 1년 넘게 남았고 이쪽에 밑에까지 또 먹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끕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쭉 봤을 때 럭셔리 이상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봤는데요. 일단은 이 차량 디럭스를 보니까 밑에 안개등이 막혀 있어요. 이거는 옵션이 많이 빠진다라는 내용이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도 없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매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껐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렇게 안개등이 있어야 밤길에 조금 그리고 안개가 말 그대로 안개등이기 때문에 안개등이 있어야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휠은 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동 접식 사이드미러 버튼이 있고 핸들 열선 버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더라도 이게 선택을 해주시는 쪽으로 보셔야 매물을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블랙박스 있는 쪽을 너무 고집하시면은 좀 답답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만큼은 좀 없는 모델을 많이 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앞쪽에 열선 시트 버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정품같이 생겼어도 아이나비입니다. 그래서 이쪽 핸들 열선과 호환이 되는지 근데 이제 아예 버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환이 된고 자시고가 아니라 아예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후방 카메라 그림이 있다라고 해서 후방 카메라가 무조건 또 잘 되는 부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고 사진이 이렇게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잘 나왔는데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은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차를 매입한 딜러분께서요. 근데 웬만해서는 괜찮을 겁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바로 가세요. 검사 날짜가 지나 있는지 여부를 보고 해달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앞쪽에 이렇게 양 휀다가 교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앞범퍼와 본넷도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 휀다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도어 그러니까 3중 추돌 이상의 사고에서 이 차는 가운데 정도 껴있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 18번에 W가 있고 여기가 4번에 X가 있다라고 한다면 17번 스페어 타이어 공간 트렁크 폴로어가 이제 조금 먹었을 수도 있겠구나 아닐 수도 있겠구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여기가 전부 양호라고 됐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믿을 수는 없고 실물을 봤을 때 조금 젖어 있는 경우 이 가운데쯤이라는 점검자 의견에 따라서 체크를 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맹신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에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10월달에 들어왔죠.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안 팔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색깔 때문인가? 아니면 처음에는 좀 비쌌었을까? 라는 추측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쭉쭉 내려서 좀 다 애매한 차들 위주로 있었다. 민트색은 색깔로 인해서 호불호가 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성능 점검 기록부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밑에가 어김없이 이 차도 먹은 거 봐서는 이게 아까 왼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어딘가에 좀 교환된 이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단 내비가 있으면은 운전 시야가 방해가 될까라는 부분은 이게 6대4 폴딩이거든요.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6, 4 비율로 이렇게 폴딩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원래는 프레스티지 휠입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는 스마트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히터 누르는 게 프로토 방식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오디오가 블루투스가 이게 마크가 있고 블루투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등이 원래는 이쪽이 LED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다 봤는데 웬만해서 통과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밑에가 먹었는지 사진상으로 확인해보는 그런 센스도 좀 필요합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이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끄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럭셔리 패밀리라고 한다면은 이 패밀리라는 등급이 6대4 폴딩이 된다라고 적어 놓은 건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LED 등이 또 이렇게 있고 프레스티지 휠이 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쪽이 6대4 폴딩이 기본적으로 되고 패밀리가 들어가면은 뒷자리 열선까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방 감지기 쪽에 센서 쪽에 검정색 테두리가 잘 안 보이고 다 흰색이다라고 한다면은 뒷범퍼에 도색이 들어갔구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잘 안 보이는 부분은 타이어 부분인데 제 경험상 두 개
내지는 4개 갈아야 될 때가 많고 4짝 다 하나도 안 갈아야 되는 경우는 흔치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능을 봤을 때 검사 날짜 보니까 지나 있고 사고는 없다라고 돼 있지만 미세누유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다라고 돼 있고 들어온 날짜 12월 30일 이 정도부터는 조금 보실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냉각수 봐보세요. 이게 다 찍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옵션 정보란은 한 대도 빠짐없이 안 보시는 쪽으로 권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제 스마트키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흰색으로만 만약에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럭셔리 프레스티지만 이렇게 해서 키로수는 10만까지 봤을 때 52대가 나오는 겁니다. 베이지까지 같이 껴서 나올 때가 많은데요. 저는 들어온 날짜 순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웬만해서는 가격 순으로 보실 테니까 가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레이가 제 사이트 보니까 9,99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건 뭐냐? 그리고 111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건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쳐다도 보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약이 된 차를 그렇게 이제 설정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770짜리 이것도 한번 봤었었는데요. 자, 키로수는 88,000이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정품인 줄 알았는데 정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인지 또 이제 보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770에 나와 있고 내비는 이렇게 생겼다. 후방 카메라가 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사진에 후방 카메라 사진이 있는데 후방 카메라가 되는 시연되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카메라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된다라고 볼 수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돼 있으면은 고쳐달라고 할 수 있을까? 사진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돼요라고 하는 딜러분들도 계십니다. 이 차를 매입한 딜러분이 그랬다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이렇게 봤을 때 많이 물어있지는 않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봤을 때 검사 날짜 올해 5월 18일까지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다음에 사고 딱히 안 보입니다. 그리고 누유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봐야 되겠고요. 점검자 의견란에 뭐 특별한 밑밥이 깔려있는 게 아니라 중고차 특성상에 부분적인 판금 도장 교환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교환 또는이 좀 밑밥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1월 18일 날 들어온 점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걸러야 되는 차가 아니라 그래서 흰 색깔의 이런 차 프레스티지가 아니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한데 이 가격의 럭셔리입니다. 6대4 폴딩이 되는지는 봐야 될 텐데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일체형 뒷자리 시트다 이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는 6대 4 느낌으로 분할이 됐었었는데요. 블랙박스는 이렇게 생긴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블랙박스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실물을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정도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느낌이다 라고 보여졌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패밀리 이렇게 됐을 때 흰 색깔 제일 인기가 있는 흰 색깔 정품 내비게이션이 또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가 있고 에어백 사방이 있고요. 6대4 폴딩이 또 되고 키도 3개가 있습니다. 알맹이 키가 있고요. 버튼이 없는 알맹이가 있으면은 이 버튼을 눌러서 열고 그 다음에 스마트키 버튼 눌러서 시동 걸고 하는 건데 정품 내비가 있다라는 거는 좀 판매 속도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능이 중요한데 이 버튼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핸들 열선 버튼이 있고 뒷자리 열선이 있습니다. 성능으로 바로 가서 검사 날짜가 지나 있기 때문에 이 차는 해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차를 갖고 계신 분께 여쭤보면은 지나 있는 게 아니다. 2월 9일까지 검사 맡으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까진 못 해드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강력하게 얘기하면 아무리 성격이 과하신 세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요거를 말씀드리면은 웬만해서 해주는 경우가 많다. 확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고 이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세누유가 하나 있는데 이럴 때는 엔진이 떨리는지 어느 부위를 손을 시동 걸린 상태의 차를 건드려 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떨리면 안 됩니다. 이 정도. 경차가 원래 떨리는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쭉쭉쭉 봤을 때 운전석 쪽 등속 조인트 미세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8, 9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1월 10날 들어왔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부터 보실만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쌉니다. 그래서 금액을 아예 안 빼주는 경우는 흔치가 않고요. 790, 780 이렇게 깎이는 경우도 있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깎아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요 차 지역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색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780
790 정도 내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꼭 깎아달라고 말씀드리면은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싸서 보신 거 아니에요? 이거 금액 내려놨어요. 이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솔직히 그걸 알고 전화드리는 딜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차주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또 싸우자고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좀 말도 안 되는 궤변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조금 저도 그 멘트를 조금 이제 점점 닮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제 스스로가. 여하튼 이렇게 금액 순서로 봤을 때 쭉쭉 올라가는데 6만 킬로 좀 미만으로 보시다고 하더라도 차가 무조건 또 괜찮은 게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키로수가 짧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상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레이의 적정 시세를 한번 봤었고요. 선이 넘어가는 거는 너무 오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키로수를 좀 과하게 짧게 보면은 프레스티지에다가 짧게 보면은 1050까지 이런 느낌으로 봤었다. 라는 거고요. 전유레이를 흰 색깔만 한번 기준으로 삼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원래 싸고요. 그 다음에 럭셔리가 이렇게 최초 899만원으로 나오는데 이럴 거면 더뉴레이 사지 누가 레이를 사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성능 기록부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 날짜가 임박하긴 했지만 지나진 않고요. 요러니까 안쪽까지 먹었으니까 여기가 먹어서 W 체크가 된 게 아니라 여기 앞쪽만 먹어서 W 체크가 됐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림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손님분들께 추천해드리는 그런 매물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싸면 싼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꼭 강조해서 새겨서 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225만원 정도가 적정선이다 라고 보여졌는데요. 럭셔리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앞쪽에 또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뭐 없고 그 다음에 후드 탈부착 원래 여기 1번에 W가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을 모든 차를 다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점. 게다가 또 11월 초에 들어왔으면은 일반적으로 저는 그냥 꺼버린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싸면 싼 이유가 있다. 980 제가 1225만원이 적정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하나도 이 가격에 없다 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미세누이 체크가 안 돼 있고 뭐 여기 밑에도 별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들어온 날짜가 10월 27일이다 라고 하면 좀 오래됐죠. 왜 안 팔렸을까? 그래서 또 여기 이런 차 또 클릭을 해보면은 휠은 이렇게 생겼고요. 등급에 따라서 휠 모양이 다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성능 기록부 이게 검사 날짜는 임박했지만 구매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교환은 좀 있었다.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혹은 이게 앞범퍼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양호, 누유, 누수 부분은 휙 지나가고 역시 앞쪽은 아니지만 트렁크 탈착이 또 하나 있었구나 라고 보여졌고 또 11월 달에 들어온 차기 때문에 왜 안 팔렸을까 라는 또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1225만원 정도가 가까워지면요. 이 정도에서 보면은 무사고급 이런 거 보면은 무사고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 안쪽까지 이렇게 이건 무사고급이 아니죠. 누가 봐더라도. 그래서 이런 거 무사고급은 아예 안 찍어보는 편이고요. 기분 좋은 부분은 이 완무. 근데 스탠다드는 말 그대로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근데 스마트 키가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은 돌려서 키는 로타리 방식이고 그렇습니다. 열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토라이트는 빠진 부분입니다. 핸들 열선도 빠졌고 그렇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도 없고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 검사 날짜가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그리고 2025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아주 여유있게 남았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다음에 사고도 없고 그럴 만한 이제 스탠다드 하위 등급의 모델이 밑에 점검자 의견란도 괜찮고 들어온 날짜 괜찮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경차라서 이전비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휠이 깡통휠이네요. 그래서 싼 거였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무 이유 없이 싼 건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전비가 약간 몇만원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1000만원 이하의 경차들은 이전비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게 맞는데 이 더뉴레이는 좀 나오더라고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되 레이를 아까 보니까 800 이상부터는 봐야 조금 뭔가 7만도 아니고 한 8, 9만 정도의 등급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좀 그렇게 나오지 않나. 그리고 럭셔리의 뭐 민트색 이렇게 보면은 조금 아까 700선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600선에는 볼차가 없었다라고 제가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민용 딜러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무조건 제 말이 법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내 차 갖고 왜 네가 뭐라고 해? 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통해서 제 구독자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고르시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2017년 7월부터 이런 식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골라드릴 텐데 600, 700은 진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여기 오른쪽에 클릭 http www. 한글로 클린카드.영어로 com을 보시면은 레이 수도권 서울 제외한 수도권 전체 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해 주시고, 그 가격에서도 좀 빠진다. 그리고 이 구름 배경을 갖고 있거나 주한 매매 단지라고 보통 적혀 있는데요. 구름 배경을 갖고 있거나 인천에 여하튼 인천 조합에 있는 매물들은 50만원씩 비싸게 올라간 경우도 있는데, 엠파크가 인천이라고 해서 인천 조합은 아닙니다. 때문에 이 1450만원 그대로 인 금액으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잘 모르시면은 그냥 이 금액으로 봤는데 혹시라도 인천 매물이다, 그 매물을 고르셨다, 잘 안 고르세요. 거의 문의가 안 오는데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다 원래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또 얼마까지 내고될 것으로 예상되는지도 모두 다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이의 적정 시세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박의 겉핥기식으로 좀 본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골라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또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500선, 600선, 700선까지 좀 괜찮은 차를 고르기가 좀 애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뉴레이 같은 경우에는 1200 이하의 매물들은 옵션이 좀 깡통 휠이라든가 안개등이 없다라든가, 지금 여기는 빛나고 있는데 아까 매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생각해 주시고, 싸고 좋은 차는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자 이제 설 명절이 이제 되고서 바로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2월 1일입니다. 새벽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 또 다른 시대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